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 특례시의 인구가 결국 10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다들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발표한 시군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창원시 인구는 2030년 95만 명, 2035년 91만 명, 2040년은 87만 명까지 감소할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창원시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의 시를 통합해 109만 명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된 이후 14년 만에 인구의 약 10%가 감소했는데요. 인구 감소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고등교육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원의 인구 감소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창원 인구는 2012년부터 줄곧 내렸지만 특례시로 지정된 2022년부터는 연평균 1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최저 출산율 0.72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현재 출산율로는 한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Based on current birth rates, South Korea would have about a third of its current population, perhaps much less. 출산율 0.77명의 창원은 경남 주요 도시인 김해, 진주, 양산과 비교해도 낮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며 최근 3년간 자연적으로 매년 2,000명씩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현 추세라면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고 이에 따라 자연적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2010년 대비 14년이 지난 현재 0세부터 40대 이하 전 연령은 감소, 50대 이상은 전 연령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0대 이하는 11만 명 40%대, 20에서 30대도 11만 명 30%대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다 보니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혼인 건수가 늘어야만 출생률 증가도 기대하고 집을 사는 수요들도 늘어날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부동산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택 총수요, 즉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감소하나 세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겠네요. 실제 2016년, 2024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세대수는 4만 1,000세대가 증가하였는데요. 1인 4만 8,000세대, 2인 3만 4,000세대, 총 8만 2,000세대가 증가한 반면 3인 이상은 4만 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1, 2인 세대, 특히 1인 세대의 증가 때문인데요. 비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인 세대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1인 세대 중에 고분양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에서는 세대수도 2042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되고 1, 2인 가구 비율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불황기 진입. 이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성장이 뒷받침되는 경제 상황하에서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률로만 보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창원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물론 산업 전반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하며 실질 소득 감소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보다는 확실히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집을 구매하는 기존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부동산 투자 역시 쇠퇴하는 지방시장보다는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도 인구가 다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수요와 더불어 지방 투자자들의 수도권 투자 쏠림 현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집값이 오를 여건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변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수도권의 투자처를 찾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구가 감소하는 창원을 포함한 지방에서는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시장은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철저한 실수요 시장이 되겠죠.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외지 원정 투자자의 먹잇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에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반이 오는 곳이 외지인 원정 투자자들입니다. 무리지어서 한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 매매하여 가격을 띄우고 단기간 수익화 후 빠져나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늘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조급한 마음에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매수하면서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거품이 꺼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피해는 오롯이 지역민들이 안게 됩니다. 지방에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도 지역에서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규제 완화로 인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기대감은 전후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집이 필요한 수요들은 집을 매매하는 데에 결정이 조금 빨라질 수 있겠네요. 앞으로 창원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1인 세대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집이 남아돈다라는 심리적인 부분과 저성장으로 인한 소비 위축, 지방 부동산의 투자 메리트 감소로 주택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합니다. 주택의 수급 상황에 따라 늘 그랬듯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인구 감소는 결국 우하향하는 추세로 간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지방이라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더라도 끝없이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창원시 인구 100만 명의 5%도 채 되지 않는 인구 2만 5천 명 의령군과 5만 8천 명 함안군의 아파트 매매가를 예로 들면 의령군 평균 매매가는 1억 3천이지만 의령읍 최고가 아파트 약 2억 9천, 함안군 평균가 1억 2천, 가야읍의 최고가 아파트는 약 3억 전후입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인구 밀집 지역의 주거 여건이 우수한 입지에 속한 아파트들입니다. 이처럼 도시 규모를 떠나 인구와 수요 감소는 지역의 전체 평균 가격은 내리겠지만 교육, 편의, 의료, 교통 여건 등이 잘 갖춰진 도심권 주거선호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몰려 가격이 최소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도심권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도심권, 도시 외곽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교육, 편의 여건의 불편함을 느끼며 도심권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악영향은 없겠지만 서서히 입지에 따른 양극화를 가속화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창원은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몰리는 곳, 고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로 실거주를 하여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부시바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